속마음을 드러내면 이익이 안 된다. 내 속마음을 드러내면 이익이 안 됩니다. 상대방에게는 속마음을 감추는 게 중요합니다. 나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행동하시면 됩니다. 인간의 감정은 마치 바다의 파도와 같이 변덕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감정을 적절하게 드러내는 것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지만 모든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속마음을 드러내면 오히려 이익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상황이나 개인적 관계에서 미묘한 조율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어느 가을 저녁 친구들과 함께 캠프파이어를 즐기던 중 갑작스런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우리는 모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재빨리 비를 피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처럼 감정의 표현도 상황에 따라 조심스럽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모든 것을 드러내면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마음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하며 때로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내면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치 화가가 브러쉬로 캔버스에 자신의 감정을 색채와 형태로 나타내듯 우리도 자신의 감정을 예술적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감정의 표출보다 더욱 섬세하고 때로는 더 깊은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너무 쉽게 드러내지 않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마치 귀중한 보석을 금고에 보관하듯 우리의 속마음도 적절한 때와 적절한 사람에게만 드러내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더욱 가치 있게 다룰 수 있으며 때로는 불필요한 갈등이나 오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는 언제 어떻게 감정을 표현해야 할지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지혜롭고 효과적으로 감정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가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운 개인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째,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입 밖으로 내지 않는다. 마음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것이 언제나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생각. 이는 고대 동양 철학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주제입니다. 여기서는 마음을 입 밖으로 내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태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감정과 창의성을 결합하여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감정을 관리하고 표현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공개적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진정성과 솔직함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감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업무 회의 중 격렬한 분노나 실망을 표현하는 것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지혜로운 사람들은 감정을 내재화하며 말보다는 침묵을 선택합니다. 한적한 숲속에서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평온해지는 순간 우리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에서 우리는 감정을 내면화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말없이 그러나 강력하게 많은 것들을 가르칩니다. 도시의 분주함 속에서조차 우리는 이러한 자연의 교훈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을 내면화하는 것이 반드시 감정을 억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감정을 우회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술가는 물감을 사용하여 분노를, 음악가는 선율로 슬픔을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감정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 내면의 깊은 감정들을 건강하게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작은 일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소한 불쾌감이나 갈등 상황에서 감정을 즉각적으로 표출하기보다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대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적인 평화를 유지하면서도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너무 쉽게 드러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맥락에서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감정의 관리와 표현은 예술적, 창의적 방법을 통해 더욱 풍부하고 다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적절히 조절하는 능력은 인간관계는 물론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향상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깊은 샘과 같아 표면은 잔잔하지만 그 속엔 무한한 지혜가 숨어 있다.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지혜로운 이의 마음은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그 빛만을 조용히 비춘다. 둘째, 진정한 전략가는 자신의 모든 카드를 드러내지 않는다.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때로는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전략과 계획을 세울 때 중요한 원칙이 될 수 있죠. 진정한 전략가는 자신의 모든 카드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바둑판 위의 고수가 다음 수를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각 수는 신중하게 고려되고 전체 게임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죠. 어린 시절 숲에서 길을 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면서 주변은 점점 어두워졌고 모든 방향이 똑같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엇보다도 집중해야 했습니다. 어떤 길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와 비슷하게 전략가는 때로는 자신의 진정한 의도나 계획을 숨김으로써 상황을 통제하고 필요할 때 가장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합니다. 창의적인 사고는 전략가에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마치 화가가 빈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듯 전략가는 가능성의 공간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상합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계획을 한 번에 드러내지 않습니다. 대신 상황에 따라 조금씩 계획을 조율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략을 전개합니다. 이는 마치 장기판에서 상대방을 놀라게 하는 수를 두는 것과 같습니다. 전략가는 감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합니다. 격렬한 논쟁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는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적 상태를 파악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감정의 폭발은 때때로 전략을 무너뜨릴 수 있으며 이는 전략가가 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전략가처럼 우리 모두는 일상에서 작은 전략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적절히 관리하고 상황에 맞게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우리는 더 많은 기회를 만들고 때로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 사고는 단순히 비즈니스나 게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선택과 결정에도 깊이 관여합니다. 진정한 전략가는 마치 바닷속 진주처럼 자신의 가치 있는 카드를 신중하게 감추고 필요할 때만 드러낸다. 마치 겨울나무가 봄을 기다리듯 진정한 전략가는 모든 계획을 내보이지 않고
적절한 순간까지 자신의 카드를 소중히 간직한다. 셋째, 마음의 문을 너무 열지 마라. 바람이 들어와 너를 감기에 걸리게 할지도 모른다. 우리의 마음을 너무 쉽게 열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두면 예상치 못한 바람이 들어와 우리를 감기에 걸리게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바람은 상처, 실망 혹은 오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너무 자유롭게 드러낸다면 때때로 우리는 더욱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는 오랫동안 친구로 여겼던 이와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날은 바람이 유난히도 차가웠고 낙엽이 하나둘씩 떨어져 내리는 모습이 마치 우리 대화의 무거운 주제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동안 깊숙이 간직했던 속마음을 털어놓았죠. 하지만 그 친구의 반응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제 감정을 이해하기는커녕 저를 비판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날의 대화는 저를 더욱 외롭고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의 그 차가운 바람처럼 저의 속마음을 너무 쉽게 드러낸 것이 오히려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감정을 보호하는 것은 창의적인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작가가 이야기 속에서 등장인물의 진짜 의도를 숨기듯 우리도 일상에서 조심스레 감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학이나 예술 작품을 통해 우리의 깊은 감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우리의 진짜 감정을 안전하게 탐색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는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감정을 관리하는 것은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비슷합니다. 정원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있지만 모든 이에게 자유롭게 들어와 꽃을 꺾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세심한 관리와 보호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정원의 문을 열어 다른 이들과 그 아름다움을 나눌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언제나 문을 열어두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이처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너무 쉽게 열지 않는 것은 자기 보호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 각자는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마음을 열 것인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결코 감정을 억제하거나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감정을 더욱 건강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관리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마음을 너무 활짝 열면 생각지 못한 바람이 들어와 마음의 평화를 감기처럼 앗아갈 수 있으니 감정의 문은 신중하게 조절하라. 감정의 창을 너무 많이 열어두지 마라. 예기치 않은 바람이 불어와 내면의 안정을 흔들고 마음의 감기에 걸리게 할 수 있으니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때때로 우리를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자기 보호의 한 형태로서 필요한 지혜입니다. 마음의 문을 너무 쉽게 열어두면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바람이 들어와 우리의 내면을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람은 감정의 불안정을 가져오고 심리적 감기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우리 각자의 마음은 고유한 풍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은 광활한 들판과 같아 바람이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마음은 조심스럽게 가꾸어진 정원과 같아 매 순간의 개방이 신중하게 결정됩니다. 이러한 개인적 차이를 인지하는 것은 우리가 감정을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원의 문을 언제 열고 닫을지를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감정을 언제,
어디서 누구와 공유할지를 결정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회사에서의 프로젝트 논의 중 감정이 격앙되었던 순간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던 중 한순간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제가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침착하게 다른 방안을 제시한 것이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 순간에 감정적으로 반응했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감정의 조절과 신중한 표현은 때로는 큰 혼란을 방지하고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을 내면화하고 창의적으로 전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감정을 글이나 예술작품으로 표현함으로써 우리는 감정을 건강하게 소통하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우리의 속마음을 보호하면서도 감정을 유익하게 변환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은 때로는 필요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상황을 판단하고 감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운 개인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선택의 문제이며 이 선택을 통해 우리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속마음을 드러내면 이익이 안 된다. 내 속마음을 드러내면 이익이 안 됩니다. 상대방에게는 속마음을 감추는 게 중요합니다. 나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행동하시면 됩니다. 인간의 감정은 마치 바다의 파도와 같이 변덕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감정을 적절하게 드러내는 것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지만 모든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속마음을 드러내면 오히려 이익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상황이나 개인적 관계에서 미묘한 조율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어느 가을 저녁 친구들과 함께 캠프파이어를 즐기던 중 갑작스런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우리는 모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재빨리 비를 피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처럼 감정의 표현도 상황에 따라 조심스럽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모든 것을 드러내면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마음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하며 때로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내면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치 화가가 브러쉬로 캔버스에 자신의 감정을 색채와 형태로 나타내듯 우리도 자신의 감정을 예술적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감정의 표출보다 더욱 섬세하고 때로는 더 깊은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너무 쉽게 드러내지 않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마치 귀중한 보석을 금고에 보관하듯 우리의 속마음도 적절한 때와 적절한 사람에게만 드러내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더욱 가치 있게 다룰 수 있으며 때로는 불필요한 갈등이나 오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는 언제 어떻게 감정을 표현해야 할지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지혜롭고 효과적으로 감정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가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운 개인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째,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입 밖으로 내지 않는다. 마음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것이 언제나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생각. 이는 고대 동양 철학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주제입니다. 여기서는 마음을 입 밖으로 내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태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감정과 창의성을 결합하여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감정을 관리하고 표현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공개적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진정성과 솔직함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감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업무 회의 중 격렬한 분노나 실망을 표현하는 것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지혜로운 사람들은 감정을 내재화하며 말보다는 침묵을 선택합니다. 한적한 숲속에서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평온해지는 순간 우리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에서 우리는 감정을 내면화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말없이 그러나 강력하게 많은 것들을 가르칩니다. 도시의 분주함 속에서조차 우리는 이러한 자연의 교훈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을 내면화하는 것이 반드시 감정을 억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감정을 우회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술가는 물감을 사용하여 분노를, 음악가는 선율로 슬픔을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감정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 내면의 깊은 감정들을 건강하게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작은 일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소한 불쾌감이나 갈등 상황에서 감정을 즉각적으로 표출하기보다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대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적인 평화를 유지하면서도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너무 쉽게 드러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맥락에서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감정의 관리와 표현은 예술적, 창의적 방법을 통해 더욱 풍부하고 다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적절히 조절하는 능력은 인간관계는 물론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향상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깊은 샘과 같아 표면은 잔잔하지만 그 속엔 무한한 지혜가 숨어 있다.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지혜로운 이의 마음은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그 빛만을 조용히 비춘다. 둘째, 진정한 전략가는 자신의 모든 카드를 드러내지 않는다.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때로는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전략과 계획을 세울 때 중요한 원칙이 될 수 있죠. 진정한 전략가는 자신의 모든 카드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바둑판 위의 고수가 다음 수를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각 수는 신중하게 고려되고 전체 게임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죠. 어린 시절 숲에서 길을 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면서 주변은 점점 어두워졌고 모든 방향이 똑같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엇보다도 집중해야 했습니다. 어떤 길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와 비슷하게 전략가는 때로는 자신의 진정한 의도나 계획을 숨김으로써 상황을 통제하고 필요할 때 가장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합니다.
창의적인 사고는 전략가에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마치 화가가 빈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듯 전략가는 가능성의 공간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상합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계획을 한 번에 드러내지 않습니다. 대신 상황에 따라 조금씩 계획을 조율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략을 전개합니다. 이는 마치 장기판에서 상대방을 놀라게 하는 수를 두는 것과 같습니다. 전략가는 감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합니다. 격렬한 논쟁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는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적 상태를 파악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감정의 폭발은 때때로 전략을 무너뜨릴 수 있으며 이는 전략가가 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전략가처럼 우리 모두는 일상에서 작은 전략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적절히 관리하고 상황에 맞게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우리는 더 많은 기회를 만들고 때로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 사고는 단순히 비즈니스나 게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선택과 결정에도 깊이 관여합니다. 진정한 전략가는 마치 바닷속 진주처럼 자신의 가치 있는 카드를 신중하게 감추고 필요할 때만 드러낸다. 마치 겨울나무가 봄을 기다리듯 진정한 전략가는 모든 계획을 내보이지 않고 적절한 순간까지 자신의 카드를 소중히 간직한다. 셋째, 마음의 문을 너무 열지 마라. 바람이 들어와 너를 감기에 걸리게 할지도 모른다. 우리의 마음을 너무 쉽게 열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두면 예상치 못한 바람이 들어와 우리를 감기에 걸리게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바람은 상처, 실망 혹은 오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너무 자유롭게 드러낸다면 때때로 우리는 더욱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는 오랫동안 친구로 여겼던 이와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날은 바람이 유난히도 차가웠고 낙엽이 하나둘씩 떨어져 내리는 모습이 마치 우리 대화의 무거운 주제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동안 깊숙이 간직했던 속마음을 털어놓았죠. 하지만 그 친구의 반응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제 감정을 이해하기는커녕 저를 비판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날의 대화는 저를 더욱 외롭고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의 그 차가운 바람처럼 저의 속마음을 너무 쉽게 드러낸 것이 오히려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감정을 보호하는 것은 창의적인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작가가 이야기 속에서 등장인물의 진짜 의도를 숨기듯 우리도 일상에서 조심스레 감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학이나 예술 작품을 통해 우리의 깊은 감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우리의 진짜 감정을 안전하게 탐색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는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감정을 관리하는 것은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비슷합니다. 정원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있지만 모든 이에게 자유롭게 들어와 꽃을 꺾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세심한 관리와 보호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정원의 문을 열어 다른 이들과 그 아름다움을 나눌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언제나 문을 열어두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이처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너무 쉽게 열지 않는 것은 자기 보호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 각자는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마음을 열 것인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결코 감정을 억제하거나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감정을 더욱 건강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관리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마음을 너무 활짝 열면 생각지 못한 바람이 들어와 마음의 평화를 감기처럼 앗아갈 수 있으니 감정의 문은 신중하게 조절하라. 감정의 창을 너무 많이 열어두지 마라. 예기치 않은 바람이 불어와 내면의 안정을 흔들고 마음의 감기에 걸리게 할 수 있으니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때때로 우리를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자기 보호의 한 형태로서 필요한 지혜입니다. 마음의 문을 너무 쉽게 열어두면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바람이 들어와 우리의 내면을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람은 감정의 불안정을 가져오고 심리적 감기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우리 각자의 마음은 고유한 풍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은 광활한 들판과 같아 바람이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마음은 조심스럽게 가꾸어진 정원과 같아 매 순간의 개방이 신중하게 결정됩니다. 이러한 개인적 차이를 인지하는 것은 우리가 감정을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원의 문을 언제 열고 닫을지를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감정을 언제, 어디서, 누구와 공유할지를 결정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회사에서의 프로젝트 논의 중 감정이 격앙되었던 순간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던 중 한순간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제가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침착하게 다른 방안을 제시한 것이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 순간에 감정적으로 반응했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감정의 조절과 신중한 표현은 때로는 큰 혼란을 방지하고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을 내면화하고 창의적으로 전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감정을 글이나 예술작품으로 표현함으로써 우리는 감정을 건강하게 소통하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우리의 속마음을 보호하면서도 감정을 유익하게 변환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은 때로는 필요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상황을 판단하고 감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운 개인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선택의 문제이며 이 선택을 통해 우리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속마음을 드러내면 이익이 안 된다. 내 속마음을 드러내면 이익이 안 됩니다. 상대방에게는 속마음을 감추는 게 중요합니다. 나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행동하시면 됩니다. 인간의 감정은 마치 바다의 파도와 같이 변덕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감정을 적절하게 드러내는 것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지만 모든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속마음을 드러내면 오히려 이익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상황이나 개인적 관계에서 미묘한 조율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어느 가을 저녁 친구들과 함께 캠프파이어를 즐기던 중 갑작스런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우리는 모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재빨리 비를 피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처럼 감정의 표현도 상황에 따라 조심스럽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모든 것을 드러내면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마음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하며 때로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내면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치 화가가 브러쉬로 캔버스에 자신의 감정을 색채와 형태로 나타내듯 우리도 자신의 감정을 예술적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감정의 표출보다 더욱 섬세하고 때로는 더 깊은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너무 쉽게 드러내지 않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마치 귀중한 보석을 금고에 보관하듯 우리의 속마음도 적절한 때와 적절한 사람에게만 드러내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더욱 가치 있게 다룰 수 있으며 때로는 불필요한 갈등이나 오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는 언제 어떻게 감정을 표현해야 할지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지혜롭고 효과적으로 감정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가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운 개인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째,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입 밖으로 내지 않는다. 마음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것이 언제나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생각. 이는 고대 동양 철학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주제입니다. 여기서는 마음을 입 밖으로 내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태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감정과 창의성을 결합하여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감정을 관리하고 표현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공개적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진정성과 솔직함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감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업무 회의 중 격렬한 분노나 실망을 표현하는 것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지혜로운 사람들은 감정을 내재화하며 말보다는 침묵을 선택합니다. 한적한 숲속에서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평온해지는 순간 우리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에서 우리는 감정을 내면화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말없이 그러나 강력하게 많은 것들을 가르칩니다. 도시의 분주함 속에서조차 우리는 이러한 자연의 교훈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을 내면화하는 것이 반드시 감정을 억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감정을 우회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술가는 물감을 사용하여 분노를, 음악가는 선율로 슬픔을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감정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 내면의 깊은 감정들을 건강하게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작은 일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소한 불쾌감이나 갈등 상황에서 감정을 즉각적으로 표출하기보다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대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적인 평화를 유지하면서도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너무 쉽게 드러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맥락에서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감정의 관리와 표현은 예술적, 창의적 방법을 통해 더욱 풍부하고
다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적절히 조절하는 능력은 인간관계는 물론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향상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깊은 샘과 같아 표면은 잔잔하지만 그 속엔 무한한 지혜가 숨어 있다.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지혜로운 이의 마음은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그 빛만을 조용히 비춘다. 둘째, 진정한 전략가는 자신의 모든 카드를 드러내지 않는다.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때로는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전략과 계획을 세울 때 중요한 원칙이 될 수 있죠. 진정한 전략가는 자신의 모든 카드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바둑판 위의 고수가 다음 수를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각 수는 신중하게 고려되고 전체 게임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죠. 어린 시절 숲에서 길을 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면서 주변은 점점 어두워졌고 모든 방향이 똑같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엇보다도 집중해야 했습니다. 어떤 길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와 비슷하게 전략가는 때로는 자신의 진정한 의도나 계획을 숨김으로써 상황을 통제하고 필요할 때 가장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합니다. 창의적인 사고는 전략가에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마치 화가가 빈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듯 전략가는 가능성의 공간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상합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계획을 한 번에 드러내지 않습니다. 대신 상황에 따라 조금씩 계획을 조율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략을 전개합니다. 이는 마치 장기판에서 상대방을 놀라게 하는 수를 두는 것과 같습니다. 전략가는 감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합니다. 격렬한 논쟁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는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적 상태를 파악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감정의 폭발은 때때로 전략을 무너뜨릴 수 있으며 이는 전략가가 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전략가처럼 우리 모두는 일상에서 작은 전략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적절히 관리하고 상황에 맞게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우리는 더 많은 기회를 만들고 때로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 사고는 단순히 비즈니스나 게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선택과 결정에도 깊이 관여합니다. 진정한 전략가는 마치 바닷속 진주처럼 자신의 가치 있는 카드를 신중하게 감추고 필요할 때만 드러낸다. 마치 겨울나무가 봄을 기다리듯 진정한 전략가는 모든 계획을 내보이지 않고 적절한 순간까지 자신의 카드를 소중히 간직한다. 셋째, 마음의 문을 너무 열지 마라. 바람이 들어와 너를 감기에 걸리게 할지도 모른다. 우리의 마음을 너무 쉽게 열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두면 예상치 못한 바람이 들어와 우리를 감기에 걸리게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바람은 상처, 실망 혹은 오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너무 자유롭게 드러낸다면 때때로 우리는 더욱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는 오랫동안 친구로 여겼던 이와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날은 바람이 유난히도 차가웠고 낙엽이 하나둘씩 떨어져 내리는 모습이 마치 우리 대화의 무거운 주제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동안 깊숙이 간직했던 속마음을 털어놓았죠.
하지만 그 친구의 반응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제 감정을 이해하기는커녕 저를 비판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날의 대화는 저를 더욱 외롭고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의 그 차가운 바람처럼 저의 속마음을 너무 쉽게 드러낸 것이 오히려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감정을 보호하는 것은 창의적인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작가가 이야기 속에서 등장인물의 진짜 의도를 숨기듯 우리도 일상에서 조심스레 감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학이나 예술 작품을 통해 우리의 깊은 감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우리의 진짜 감정을 안전하게 탐색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는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감정을 관리하는 것은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비슷합니다. 정원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있지만 모든 이에게 자유롭게 들어와 꽃을 꺾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세심한 관리와 보호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정원의 문을 열어 다른 이들과 그 아름다움을 나눌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언제나 문을 열어두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이처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너무 쉽게 열지 않는 것은 자기 보호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 각자는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마음을 열 것인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결코 감정을 억제하거나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감정을 더욱 건강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관리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마음을 너무 활짝 열면 생각지 못한 바람이 들어와 마음의 평화를 감기처럼 앗아갈 수 있으니 감정의 문은 신중하게 조절하라. 감정의 창을 너무 많이 열어두지 마라. 예기치 않은 바람이 불어와 내면의 안정을 흔들고 마음의 감기에 걸리게 할 수 있으니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때때로 우리를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자기 보호의 한 형태로서 필요한 지혜입니다. 마음의 문을 너무 쉽게 열어두면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바람이 들어와 우리의 내면을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람은 감정의 불안정을 가져오고 심리적 감기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우리 각자의 마음은 고유한 풍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은 광활한 들판과 같아 바람이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마음은 조심스럽게 가꾸어진 정원과 같아 매 순간의 개방이 신중하게 결정됩니다. 이러한 개인적 차이를 인지하는 것은 우리가 감정을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원의 문을 언제 열고 닫을지를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감정을 언제, 어디서, 누구와 공유할지를 결정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회사에서의 프로젝트 논의 중 감정이 격앙되었던 순간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던 중 한순간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제가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침착하게 다른 방안을 제시한 것이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 순간에 감정적으로 반응했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감정의 조절과 신중한 표현은 때로는 큰 혼란을 방지하고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을 내면화하고 창의적으로 전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감정을 글이나 예술 작품으로 표현함으로써 우리는 감정을 건강하게 소통하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우리의 속마음을 보호하면서도
감정을 유익하게 변환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은 때로는 필요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상황을 판단하고 감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운 개인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선택의 문제이며 이 선택을 통해 우리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